매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올해 마지막 평일입니다. 괜히 좀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 같기도 하고요. 상쾌과 함께 알차게 마무리하셔야죠. 네,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샷 저희가 뽑은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효정1480님 고맙습니다. 이용주 캐스터가 눈 감고 있는데 딱 부위해 주셨는데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클이 한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강쿨 신대대요 어이가 있어요 강빵 끝에 상클이 아니라 상쿠. 상쿠. 귀엽네요. 29개월 된 김한경 군인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손에 빵을 하나 쥐고 있는데 이게 김하은 앵커가 보낸 거라면서요? 네, 성탄절 앞두고 저희가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렸었잖아요. 제가 직접 만든 스콘 받으시고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새해에도 제가 좋은 재료 듬뿍 넣어서 종종 빵을 구워보겠습니다. 맛은 보장할 수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뽑아서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는 인스타 인증샷 이벤트 계속합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사진 찍으셔서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JTBC 샵상암동클래스 꼭 달아주십시오. 네, 잠시 후 머니클래스에서는 고금리 시대에 내 돈 아낄 수 있는 신용점수 관리 비법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여행하는 화가 김물길 작가가 다녀온 멕시코 랜선 여행 떠나는 비행기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른 탑승하시죠. 네, 그럼 날씨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일단 새해니까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해돋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면요. 동해안등 동쪽 지역에서는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모두 선명하게 볼 수 있겠고요. 서쪽 지역은 구름 사이로 해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새해 첫날 해 뜨는 시각은 7시 30분에서 50분 사이가 될 텐데요. 서울은 7시 47분에 일출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는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한파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내일까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죽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지만 한낮에도 영상권에 오르면서 회복하지만 체감온도는 3도나 낮아 죽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쌓여 있는데요. 양은 많지 않지만 새벽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경상 서부 내륙에 눈날림이 있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을 제외한 이들 지역과 중부 내륙에 또 한 차례 눈이 날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영하 3도, 춘천 영하 8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춘천 1도, 전주 4도에 그치겠습니다. 연말까지 평년과 비슷한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항상 몸 따뜻하게 해주시고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생방송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상클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오늘부터 휴가 내고 쉬는 분도 계시죠? 출근 차량 평소보다 많지 않아 정체도 덜한 편인데요. 하지만 어제 큰 화재 사고가 있었던 북의왕 나들목 부근 지금도 양방향 전면 통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도로들 위주로 이렇게 혼잡이 이어지고 있는데 궁금하실 실시간 모습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화재 사고가 있었던 현장 모습인데요. 지금도 차량 통행을 막고 사고 조사와 수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대로에서 석수나들목 전면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제2경인선 석수나들목에서도 다른 도로로 우회 안내하느라 현재 진출로를 통해 차량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안현분기점부터 석수 통과하는 데만 28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우회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수도권 제2순환선도 청계 주변 판교 방향으로 막히고요. 어제 퇴근길 많이 혼잡하던 성남이나 판교 주변은 그래도 오늘 아침은 비교적 무난한 상태입니다. 안전띠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차피 거기 뛰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빨리 나가자고 갖고 같이 나왔죠. 낭중이 형이 타고 나오고 보면 뒤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Eu agradeço de coração tudo que eu tenho recebido nesse mundo. Os meus fãs, as pessoas que me adoram. Muito obrigado. 어제 경기도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큰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오늘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혜선 기자, 어제 병원 응급실로 사망자들과 또 중상자들이 옮겨졌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병원에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곳 응급실에는 사망자 5명의 시신과 함께 다수의 부상자들이 실려왔는데요. 현재는 3명의 시신이 남고 나머지 2명의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일부 부상자들은 어젯밤 퇴원을 하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빨리 나가자고 갖고 같이 나왔죠. 낭중이 형이 타고 나오고 보면 뒤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말만 들어도 어제 현장 상황이 긴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들의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인터뷰 들으신 것처럼 저희 취재진이 그 생존자의 직장 동료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봤지만 아직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망자들의 신원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서인데요. 경찰은 시신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탔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차량 조회를 통해서 일단은 유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불렀고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일부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차량 조회만으로는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긴급 DNA 채취 의뢰를 해둔 상황입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오려면 일단 사나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최대한 빨리 신원 파악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리고 또 사고 원인도 아직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오늘 경찰이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은 소방과 국가수와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이 처음 시작된 화물차를 집중 조사를 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화물차 운전자를 불러서 1차 조사는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JTBC 이혜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막혀 답답했던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차량의 범주에 리스 차량도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 추가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가 차를 소유한 후 다시 되파는 형태가 아닌 몇 년 빌려 타는 리스로 계약할 경우 상업용 친환경 차량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북미 생산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리스 차량이나 렌터카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업용 클린 자동차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이 의견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로이터 통신도 재무부의 이날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공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한 한국과 일부 자동차 회사들의 승리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리스 제도를 활용해 신차를 취득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4,000 세제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개된 새 지침에는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고 배터리와 핵심 광물 요건 적용은 내년 3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입국 후에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항공편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의 최대 우방국인 벨라루스 영토에 떨어졌다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현지 시각 29일 오전 10시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한 공중 목표물을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약 25km 거리에 떨어졌으며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참전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낙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 생방송 보시면서 재미있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십시오. 두 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라스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 할 만한 국내 뉴스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이도성 기자 대신에 새로운 얼굴은 아니고 낯을 많이 익은 얼굴이죠. 도시락 이슈 최종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뉴스로 백브리핑. 맞아요.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오랜만에 봐요. 네, 김하은 아나운서랑 이렇게 방송하는 건 처음인데 제가 이제 백브리핑 코너가 끝난 지 한 2달 가까이 돼가는데요. 또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좀 떨리긴 하는데 이렇게 상클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최 기자가 상클 애청자예요. 실제로, 그죠? 네, 제가 아침에 이제 보고하는 와중에 이제 본방 사수를 하면서 이가혁 기자한테 저 동기거든요. 네, 이가혁 기자한테 뭐 모니터링도 종종 해줍니다. 저한테는 왜 안 해주시나요? 김하은 아나운서 제가 번호를 몰라서. 아니 회사 시스템 찾으면 나올 수 농담이고 김하은 아나운서는 워낙 잘해서 제가 코멘트 해줄 게 없더라고요. 네. 신랄한 비판 부탁드립니다. 멘트가 살아있어요. 그럼 오늘 끝나고 한번 따로 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최종혁 기자가 준비한 오늘의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첫 번째 도시락은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별이 된 축구 왕제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다들 뭐 예상은 하셨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브라질 축구 전설 펠레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별세를 했습니다. 향년 82세이고요. 그동안 대장암으로 투병을 해왔었는데 펠레의 딸이 직접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별세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편히 잠드세요라는 애도 메시지와 함께 이 부친의 죽음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 브라질이 우승하는 모습 꼭 보고 싶다 이런 말을 남겼었는데 결국 팬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펠레가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브라질 국가대표 유니폼에 별 5개가 있는데 빨리 6개가 달린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6번째 우승을 안겨달라라고 한 건데 8강에 그치긴 했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펠레를 위해 뛰겠다 그러면서 팀 선수들이랑 똘똘 뭉쳤고 우리한테는 그때 패배라서 아쉬운 경기였지만 16강전에서 브라질이 우리나라 상대를 이긴 다음에 그 펠레의 그 건강을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을 이렇게 들기도 했잖아요. 지금 저렇게 영상 나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처럼 축구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펠레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야말로 브라질의 축구 전설인데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펠레는요. 1958년 그리고 62년, 70년까지 이 3번의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역대 월드컵에서 3회 우승한 선수 이 펠레가 유일하고요. 그래요? 또 만 17세에 출전을 했던 이 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기록한 골, 이 월드컵 최연소 득점인데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입니다. 또 같은 대회에서 멀티골,
해트트릭, 우승을 기록해서 그야말로 이 불멸의 기록을 만들었죠. 야, 왜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도 좀 애도의 물결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해진 이 부고 소식인데 당장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 또 골든볼을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른 아르헨티나의 메시. 메시. 네, 펠레 편히 잠드소서라며 이 추모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포르투갈의 호날두도 이 깊은 슬픔을 표했는데요. 이 펠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서는 이 영원한 왕, 이 펠레에게 이별을 고하는 고통은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에서 득점왕에 올랐죠. 이 프랑스 음바페도 이 축구의 왕이 우리를 떠났다. 하지만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추도했습니다. 야, 메시, 호날두, 음바페 그야말로 이 차세대 후배 황제들이 정말 전설로 남은 영원한 축구 황제한테 이렇게 애도를 보내는 거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가영 앵커 혹시 그거 아세요? 뭐요? 이 펠레가 네.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펠레가 아니다? 네, 모르셨어요? 네. 이 뭐냐면 이 펠레는요 사실 애칭입니다. 펠레의 아, 본명은 이름이 아니다? 펠레가 아니에요. 네. 아. 이 펠레의 본명은 아드송 아란치스 두나시멘투. 어렵죠. 네. 처음 알았어요. 네, 좀 길고 어려운데 언제부턴가 이 펠레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그런데 중요한 건 펠레 자신도 그게 언젠지 모른다,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라고 자서전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펠레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God gave to me short name, easy to pronounce it, any language you can remember Pelé, because my name is Edson Arantes do Nascimento. This is hard to remember, no? And then today I love Pelé. 그러니까 이 펠레의 말 맞다나 전 세계인들에겐 영원한 축구 왕제 펠레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말하기 쉬워서 펠레. 네. 정말 더 그 레전드로 남는 그런 이름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긴 별명인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네. 저도 좀 궁금하긴 네. 합니다. 네. 다음 좀 도시락 풀어주세요. 네. 다음 도시락 같이 전해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궁금하면 3만 원. 궁금하면 3만 원. 제가 아까 펠레가 왜 붙어진 이름인지 몰라서 궁금한데 그래서 3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3만 원은 좀 많으니까 네. 만 원에 해드릴까요? 만 원에 답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사실 그야말로 궁금하면 이 3만 원을 내라라고 하는 건데 이 중국이 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해외 곳곳에 이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국내에서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중식당이 그 비밀 경찰서다 이렇게 지목도 됐죠. 맞습니다. 이 해당 중식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이 전날 중대 발표를 한다라고 공지를 해서 저희 JTBC를 포함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그 식당에 몰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작 관련된 의혹은 내일 추가로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런데 이걸 유료로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12月31日的说明会只接受100人入场采访、报道或旁听。入场券委托第三方韩国机构执行（括弧完了），每人3万韩币，售完即止。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 보려면 3만 원 내고 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1인당 3만 원. 그리고 예정대로 그 인원 100명이 다 채워지면 얼마죠? 300만 원. 그렇죠. 300만 원에 기자회견 한 번에 3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기도 하죠. 장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가요? 아니 그 정도면 식당이니까 먹을 것도 주나요? 중식당이니까 탕수육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 했는데 해당 대표가 다과 같은 걸 좀 준비한다고 합니다. 약간 좀 황당하긴 한데. 근데 사실 저도 좀 문제긴 해요. 네. 여기가 워낙 그 평가가 안 좋기로 유명했던 중식당이잖아요. 근데 맛이 없는 음식을 줄 거다? 그런 우려보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이게 비밀 경찰이 진짜 있냐 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해당 중식당 이 대표는요. 이 비밀 경찰서 보도 이전까지 정상적인 영업 장소였다. 하지만 관련된 보도 이후에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 없는 압박과 방해가 불합리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또 추가 해명은 결국에는 자세한 걸 알려면 3만 원을 내고 내일 설명회에 참석해서 들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식당 관련해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앞서 이도선 기자 있을 때도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번 전해드린 것 같긴 하던데 이 식당은 2017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이듬해 2억 3천만 원, 2019년에는 6억 8천만 원 등 수년째 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영업 손실이 적지 않으면 폐업도 고려할 법한데 오히려 2020년에는
30년짜리 장기 임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위해서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그것도 아닌 게 이번에 그 비밀 경찰서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 달 문을 닫겠다, 또 폐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뭐 유료 기자회견이지만 뭐 취재진 입장에서는 안 갈 수가 없는데 네. 이거 회사 취재비가 지원되겠죠? 뭐 높으신 분이 이런 건 이 정도는 해결해 3만 원. 주시겠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선착순 100명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이제 워낙 뜨거운 관심 받다 보니 빨리 가서 좀 대기를 해야 그러네요. 돼요. 취재진들 많이 몰리겠네요. 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좀 네. 황당하기도 하고요. 네. 네, 다음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다음 도시락인데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표절 아냐? 네, 표절 아냐입니다. 어떤 게 표절이 아니라는 걸까요? 네, 제가 이 표절 의혹이 제기된 걸 직접 가지고 나왔는데요. 뭡니까? 네네네. 아이고, 잠시만요. 도시락인가요? 네, 아닌데요? 아닙니다. 카드네요? 보실까요? 네. 혹시 지금 이 문양 뭘로 보이시나요? 금색이 봉황이잖아요. 여기 높은 데서 내려온 거. 그렇죠. 네. 네. 봉황? 맞죠? 맞아요? 정답이죠? 맞습니다. 아, 네, 네네네. 봉황. 혹시 이거 함부로 쓰진 않잖아요. 네. 네. 이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대통령실 문양입니다. 그렇죠.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신년 연하장인데요. 네. 안에 내용을 펼쳐보면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에 적혀 있고요. 네. 뭐 희망찬 2023년이 되길 기원한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 부부의 서명 밑에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서명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건 요 문구는 아니고 이쪽에 있는 이 이미지입니다. 네네네. 한국을 상징하는 컨텐츠들이 각종 이미지를 통해서 담겨 있습니다.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는데 뭐 한복, 태권도, 김치, 그다음에 K-팝 드라마 되게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관광수월래. 한국을 상징하는 각종 네. 이미지들을 넣어놨는데요. 대통령실은 관련해서 K 콘텐츠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한다라는 국정 과제를 반영을 하고 이 한국 문화를 디자인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한 상업용 이미지 이 전자 거래 회사에 게재된 해외 작가의 디자인과 좀 닮았다, 같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인데 김영아 아나운서 좀 비슷해 보이나요? 좀 전체적인 이미지 구성 방식 또 삽입된 그림이 이렇게 뜯어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은 도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화면 왼쪽이 그 대통령실이 보낸 카드에 있는 거고 오른쪽 네. 사우스 코리아라고 된 게 온라인에 유료로 파는 그 이미지 그거 이미지라고요. 맞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보면 뭐 한옥 이미지나 뭐 네. 김치, 한복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어제 저녁에 관련해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도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한 건데 뭐 신생 업체는 아니고요. 역대 네. 대통령의 연하장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경험이 있는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서 적법한 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설명만 보면 그러니까 도용 의혹이 제기된 저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이미지고 그러니까 해당 업체가 말한 대로 적법하게 라이센스를 계약을 해서 뭐 샀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일단 뭐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르면 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그 정도로만 해명이 나온 거죠. 제작을 다만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존의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뭐 독창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까 좌우 화면 보니까 더 똑같아 보이고 또 최종혁 기자가 워낙 취재를 잘하고 유명한데 네. 또 실물까지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게요. 연하장을 이것도. 가지고 와서 놀랍습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네네네. 회사에 회사에 언론사에 이제 보통 보내니까. 네, 제가 확보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수고했고요. 다음은 월드클래스 오늘은 또 하은 앵커가 직접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제가 된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멕시코 중부 지역 과나후아토에 있는 한 교차로인데요. 지금 차 한 대가 나타나서 네. 속도 좀 줄여야 될 것 네. 같은데 인도까지 침범을 해서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또 한 번 또, 지금 네, 다른 차 차인데? 달려와서 기가 막히게 지금 같은 장도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죠. 심지어 저 차 바퀴가 혼자서 대굴대굴 굴러서 인도 예. 위에 있던 사람을 또 예.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비껴가는 아찔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흔히 말하는 마의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저 구간을 지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겁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운전자들이 저기에 막 가면 뭐 홀리기라도 하네요. 왜 저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커브가 급한 데다가 속력을 내는 차들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상습 사고 지역으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나니까
지역 주민들이 교통당국에 표지판도 좀 늘리고 단속 카메라라도 더 달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당국의 대응이 지금 참 시원찮다고 해요. 미온적입니다. 사고가 잦은 구간인데 왜 안 해줘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두고 도로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논의가 좀 잘 돼서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물쩡거리는 사이에 다치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즘 안 그래도 교통사고 소식이 많은데 정말 도로의 안전 중요합니다. 또 준비한 게 있죠? 네,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현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긴 페루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모여있죠. 네. 근데 갑자기 뭔가를 이제 합니다. 아니, 오! 왜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면서요? 네. 아니, 서로 달려들어서 저렇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현장이라고 보기엔 어렵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아름다운 현장이야 싶은데 쉴 새 없이 오가는 이 주먹, 웬만한 격투기 대전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죠? 왜 구경만 하는 거죠?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편 이겨라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타카나쿠아라고 하는 전통축제 현장인데요.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면서 무근해의 앙금과 애군을 훌훌 털어내고 웃는 얼굴로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는 하는데 뭐 의미는 좋네요. 하지만 저라면 저렇게 세게 맞으면 오히려 더 악감정이 더 쌓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악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치열하게 싸우긴 하지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알아서 잘 말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칠 일도 없고 큰 싸움으로 번질 일도 없다고 해요. 한 판 실컷 붙고 난 뒤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저렇게 함께 춤을 추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나름 의미 있고 인상적인 전통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과격한 반복 말고 아주 평화롭게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내 대출이자 깎아줄 신용점수 관리법. 23년 금리는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남은 인생 동안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겁니다. 네. 가장 높은 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고 또 대출이자 받자니 대출 더 받자니까 부담되고 슬프지만 내년에도 금리가 더 오를 예정이라서 신용불량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 바로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건데요. 2022년 마지막 머니클래스, 신용점수가 곧 내 돈이 되는 시대에 어떻게 내 신용점수 확인하고 또 올릴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리가 참 요새 걱정인데 이게 처음 만난 사람이랑 우리가 이렇게 통성명 할 때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은행 가면 이 신용 점수가 명함처럼 쓰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준다거나 혹은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준다거나 이 사람에게 금융 업무를 처리를 해줄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 점수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신용 점수랑 대출의 금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무게가 이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이라면 대출 금리를 낮게 책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신용 점수가 좀 낮은 사람이라면 대출 금리를 비싸게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신용 점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평소에 대출의 이자도 상환 이력 잘 지켜왔고 신용카드의 대금도 잘 갚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더라도 이 사람은 상환 이력 절대 어길 일이 없겠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신용 점수가 명함처럼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신용 점수 자체가 낮으면 신용카드가 아예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금리가 우리가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금리나 요구권 역시 이 신용 점수가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려면 어쨌든 신용점수가 좀 높아야 된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요.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은 아예 사실은
대출을 거의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서조차 이렇게 신용도가 좀 낮은 분들에 대한 대출 아예 옥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새희망 홀씨나 사이돌 대출 등이 예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이돌 대출만 하더라도 기존에 2021년도에는 2,681억 원 정도의 대출이 나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87억 5천만 원만 대출이 나갔습니다. 뚝 떨어졌네요. 네, 96% 정도가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은행에서는 이렇게 서민금융 대출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 건전성이랑 좀 연결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이 자금을 좀 옥죄기 위해서 우선 이런 서민 대출 먼저 옥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물론 이 금융 당국에서도 저신용자를 위해서 많은 조치를 내놓으셔야겠지만 네. 본인 스스로도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거죠. 제도도 제도지만 내가 또 스스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네, 거를 맞아요. 점수가 중요한 거군요. 근데 사실 그 예전에 신용 등급이란 말이 전 더 익숙하거든요. 아, 네. 신용 등급이랑 신용 점수랑 다른 건가요? 아, 사실은 우리 이제 가혁 기자처럼 네.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등급이 좀 네.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좀 나이가 나오는 것 네. 같은데요. 이게 사실 2019년도에 신용 등급에서 점수로 넘어가기 위한 계도 기간을 거쳤었고요. 그리고 나서 20년도부터는 이렇게 등급에서 점수제로 바뀌게 된 건데요. 왼쪽처럼 몇 등급이라고 했던 게 가혁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등급제인 네. 거고요. 오른편 이렇게 점수로 나타내는 게 점수제인 건데 기존에는 몇 점부터 몇 점은 뭐 1등급, 몇 점부터 몇 점은 6등급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나타냈다면 이제는 엄청 세분화하게 나눠서 점수로 나타내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면 누구나 다 2등급이면 같은 취급을 받았고 같은 적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완벽하게 1점부터 1000점까지 더 세분화해서 나눈 거기 때문에 더 상세한 세밀한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세하게 네네. 더 이렇게 1점이라도 다르면 다른 게 순위가 되는 네,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쉽게 앱을 통해서 네. 핀테크 앱을 통해서 본인의 신용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방법도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든다면 또 조회를 하는 게 겁날 거잖아요. 무료로 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네, 보통은 신용평가사에서는 상환 이력 그리고 부채 수준, 거래 기간, 신용 형태를 바탕으로 신용 점수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몇 점인지 수시로 조회를 해본다면 아, 내가 잘 관리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조회를 자주 하면 네. 약간 좀 불이익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2011년 이전에는 확실히 조회를 하는 것이 네. 이 점수들, 그때는 등급이었죠. 네. 영향을 끼쳤었는데요. 이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핀테크 앱들 자주 확인해 주셔가지고 좀 더 건전성을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게 자주 확인하면 좀 안 좋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게 바뀌었군요. 여기서 불이익이 또 없다. 나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주 자기를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신용 점수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그렇게 진짜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연합회의 데이터를 좀 보면은 차이가 나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신용 점수가 돈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은행연합회의 표를 가져온 겁니다. 아, 네. 은행연합회에서는 이제 예대금리 차를 요즘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신용 점수 50점 단위별로 9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 두었어요. 네. 그래서 신용 점수가 높은 분들, 우리가 좀 최상위 구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 대출 기준으로 6%대 초반으로 이렇게 네. 대출 금리가 설정이 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용 점수가 좀 낮은 구간의 분들은 10%를 훌쩍 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A라는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신용 점수가 높은 분은 6%를 적용받고 네. 신용 점수가 좀 낮은 분은 10%대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라고 예시를 해봤을 때 5년 만기의 대출 1억을 대출받는다라고 네. 가정을 해본다면 6%의 금리를 적용받았을 때는 1,590만 원의 총 이자를 내시지만 10%의 금리를 적용받으셨을 때는 2,740만 원의 이자를 내게 되세요. 이것만 봐도 신용 점수가 확실히 돈이랑 완벽하게 직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막 1,100만 원 정도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데 그러면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소득이 많거나 원래 가진 게 많으면 신용점수가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뭐 재산이 많다거나 좀 소득이 이제 고연봉자라거나 하면은 신용점수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가 금융 건전성을 얼마나 잘 유지를 했는가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이 1년 동안에 90일 이상 연체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좀 높게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요. 보통은 대출을 받거나 혹은 신용카드를 갖고 계셔가지고 어느 정도 신용에 관련된 이력들을 좀 쌓아가셨다면 점수가 높으실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우려의 말씀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부러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신용카드를 이용하신다면 이제 연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금을 꼬박꼬박 잘 갚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금융 자료들, 비금융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가산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비금융 정보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공공요금이나 국민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납기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요소 역시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를 하셨고 우리가 성실 납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용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낼 거를 잘 내고 제때 내고 이게 중요한 거네요. 연체는 정말 적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뱅크샐러드나 토스 같은 뭐 그런 앱에서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자기를 잘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그럼 안 깎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글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연체입니다. 연체, 그쵸. 연체와는 절대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신용카드 대금 잘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대금도 잘 갚아주셔야 되고요. 지금 화면에 리볼빙에 관련된 화면을 띄워주신 거예요. 이거 저 막 문자로 홍보 문자 오기도 해요. 이용해보라고. 마케팅 문자 뭐 이거 가입하시면 선물 드립니다. 이런 마케팅 문자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볼빙이라는 게 이달의 결제 대금을 다음 달로 미뤄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대신에 일정 수수료는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론을 이용을 한다거나 카드 리볼빙처럼 이렇게 우리가 결제 대금을 미룰 수 있는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을 하다 보면 이 신용 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올리는 건 정말 힘들지만 떨어지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수료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용 점수도 깎이지 않고 수수료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리볼빙도 멀리하시고 카드론도 최대한 멀리하시는 게 나의 신용 점수를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정말 다른 선택이 있는데도 혹시 뭐 이벤트 한다니까 막 들어가 보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환했을 때 바로 이 내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최장 기간으로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이 내역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연체 두 글자랑은 멀리 친하게 지내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해 복 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라이프 매주 금요일 아침엔 우리 상클이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일상과 풍경에 상상을 더한 그림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화가이자 여행 작가 김물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김물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인데 요즘 날씨가 정말 춥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그 그림들 너무 그립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도 많이 토끼, 나고. 막 이런 거. 네, 맞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가볼 곳 어딘가요? 제가 가장 최근에 다녀온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행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태양과 정열의 나라 멕시코.
가장 먼저 어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먼저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테오티후아칸이라는 곳인데요. 네. 신들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고원 해발 2,300m에 있는 고대 도시인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유적입니다. 죽은 자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 넓은 길을 걸어가면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태양의 피라미드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늘 하나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와. 정말 규모가 거대한 만큼 그 정상에 오르는 것이 굉장히 숨에 차는 일이었습니다.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헉헉대면서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쉬어줘야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 사막의 피라미드랑은 또 다른 그러네요. 느낌인데 이걸 또 어떻게 작품에 담아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곳이 이제 신들의 도시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인간의 눈이 아니라 신의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이 열기구였는데요. 아침 일찍 가서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 올라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내려다 봤어요. 그러니까 새의 시선일 수도 있겠죠. 딱 그렇게 그림을 보니까 그 거대했던 피라미드가 오히려 육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북이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와. 상상도 못했어요, 예. 저는. 아니 갑자기 거북이가 나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또 거북이가 약간 신성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동시에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 거북이의 그 단단한 등껍질이 그때 치열했던 그들의 역사를 느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인상 깊습니다. 기구에 올라가서 아까 그림 그리시는 모습도 봤는데 야 진짜 멋있습니다. 네, 다음 장소도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 장소는 프리다 칼로 생가인데요. 혹시 프리다 칼로 아세요? 그 자화상으로 유명한 맞습니다. 화가죠? 갈매기 눈썹 맞아요, 이어진 그 여성 화가인데요. 네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예요. 왜냐면 그녀의 그림을 보면 프리다 칼로가 생각나고 프리다 칼로를 보면 그녀의 그림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와 그림이 약간 한 몸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화가의 생가에서 그림을 그리면 어떤 기분일까요? 사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삶이 굉장히 치열했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삶들을 여과 없이 캔버스 위에 눈치도 보지 않고 무섭도록 올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지만 좀 닮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스스로에게 혹은 세상에 너무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좋아하는 가혁 선배와 함께 방송을 하는 기분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나도 이렇게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나는 가혁 선배님처럼 이렇게 눈치 안 보고 못 하겠는데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눈치 좀 보겠습니다. 약간 그런 압박으로 느껴지는데 근데 그런 고민이 들어있는 그 작품 어떻게 탄생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심 가득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리다 칼로의 그림 안에 등장하는 화관을 제가 잠시 빌려 쓰고 그녀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제목이 프리다 앤 아이라고 네. 붙어 있네요. 닮았어요, 두 분이. 일부러 약간 존경하니까 닮게 그린 거 아니에요? 네, 저 그런 느낌으로 화장도 비슷하게 했고요. 대칭으로 그렸습니다. 와, 근데 이건 진짜 평생 작가님께서 소장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놓고 이렇게 놓고 와도 될 것 같아요. 프리다 칼로. 근데 전시를 했는데 누군가 소장을 하셔가지고. 진짜요? 네, 지금 제 손에는 없지만 그분이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는 작품이었고요. 또 다음 장소는 어딘가요? 네, 멋진 폭포로 찾아갈 건데요. 폭포. 네, 멕시코 중북부에 위치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타물 폭포입니다. 근데 이곳으로 향하는 길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카누를 타고 여러 사람이 한참 노를 저어서 가야만 했는데요. 모터보트가 없이 굳이 직접 노를 저어서 가는 이유는 물고기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오염시키고 싶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예쁘네요. 네, 조금의 그런 인간의 불편함과 최소한의 배려가 이곳을 오래도록 곁에 남게 해주는 최고의 비법이었던 거죠. 직접 노를 저으시는 모습이죠? 네, 바로 접니다. 네. 노도 젓고 그다음에 힘들 텐데 또 여기서도 작품을 남기셨잖아요. 네, 한참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물고기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이 물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는 물들은 낮은 그들의 동네, 그리고 저기 멀리 떨어지는 폭포가
그 중심가에 있는 높은 도시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티 오브 타물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세상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야, 타물포의 그 물줄기를 도시의 빌딩으로 이렇게 네, 바꿔놓으신 맞아요. 거군요. 야, 저희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감상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쁜 풍경 그리고 멋진 이 그림도. 뭔가 이걸 보면서 저는 도시에서도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메시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세상이 저렇게 온전히 존재하니까 또 잘 지켜줘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멕시코에 예쁜 소도시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멕시코에 정말 가볼 만한 도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곳이 과나후아토라는 곳인데요. 정말 알록달록한 색감을 뽐내는 낭만적인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에서 한 5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여러분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 아시죠? Remember me. 맞아요, 맞아요. 그 me. 배경이 된 도시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날이 나오잖아요. 네. 그곳이 펼쳐지는 축제, 바로 그 도시입니다. 바로 그 실제로 그 도시에서 이 코코가 배경이 된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이 코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저한테 와닿는 게 달랐어요. 근데 코코에도 이제 해골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곳에 가면 온통 다 해골 천지거든요. 기념품도 해골이고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오히려 해골이 굉장히 친근하고 귀엽게 느껴질 정도로 시내를 쭉 구경을 하고 이제 전망대에 올라서 그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전망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그때 봤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해 질 때까지 그곳에 앉아서 야경까지 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다 지금 작가님이 직접 찍거나 뭐 맞습니다. 직접 준비하신 그림인 거죠? 네. 야, 정말 멋집니다. 진짜. 아까 그 오래된 소도시의 어떤 건물들, 오밀조밀한 건물들을 그림을 그리시는 게 있었는데 그 색감도 정말 멋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 그림은 제가 정상에 올라가서 스케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한 몇 시간 동안 세색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와, 근데 알록달록 색깔이 진짜 많이 쓰인 것 같아요. 네네. 해가 질 때까지 그리셨다고 했는데 그럼 총 얼마나 걸린 거예요? 한 5시간 정도 꼬박 그렸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 달은 걸릴 것 같긴 한데. 와. 저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정말 매력적인 도시고 그걸 그림으로 또 보니까 정말 또 매력적인데 다음으로는 또 어디로 안내를 해주실 건가요? 그 다음은 멕시코의 바닷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들어가셨나요? 네. 지금 멕시코에서 스킨스쿠버를 직접 하신 건가 봐요. 잠수 장비를 착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바로 멕시코 칸쿤에 위치한 최초의 수중 박물관 무사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400여 개의 조각품들이 가라앉아 있는 곳인데 작품뿐만 아니라 그 취지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을 산호를 비롯한 해양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수소 이온 농도가 중성인 해양 시멘트를 사용했고 또 바닷속에서도 하강 기류인 곳에 설치를 해서 물고기들이 산란 후에 정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배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자연을 생각한 박물관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그 조형물에서 이렇게 거처로 삼을 수 있는 살 수 있고 산호도 잘 자랄 수 있게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게 물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아까 거북이도 만나보고 하셨는데. 맞아요. 바다로 내려갔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곳에 취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조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서 이제 다음 예술가인 바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타물 폭포에서 물고기들과 오염을 우려해서 모터보트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이어서 여기서도 자연과 오래 공존할 수 있는 뭔가 건강한 가치를 배운 기분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고 너무 가보고 싶은데 최초의 수중 박물관이 무사, 작가님의 작품에 또 어떻게 녹아들었을까요? 제가 이곳을 수영하고 전시를 보면서 약간 취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멕시코... 술 드시고 들어가신 거 아니죠? 제가 술은 잘 못하지만 멕시코의 유명한 데킬라 술, 그 한 잔에 이 이야기를 담겨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술 한 잔에 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오히려 아까 넓은 그 광활한 대자연을 병 속으로 넣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신 그런 아이디어 같아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그 남해 여행 때 보여주신 그 다랭이 한 잔, 맞아요. 그 그림이 기억해 주시는구나.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또 바다를 담은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고프로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찍지를 못해서 그러면 내가 눈으로 열심히 담아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억하고 나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지금이 한창 연말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인간들도 연말이라고 화려하게 이것저것 장식도 하고 꾸미는데 맞아요. 이 바닷속에서도 뭔가 그들만의 연말 파티를 벌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다 트리로 산호와 물고기가 만들어낸 멋진 트리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마치 인어공주가 결혼식을 하는 날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이 멕시코 여행 마무리되는 게 너무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주세요. 아쉽지만 정말 딱 하나만 더 고르자면 또 멋진 세노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세노테. 멕시코에는 싱크홀이라고 이킬 세노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세노테 지형이 많은데 그곳은 신성한 우물이란 뜻이에요. 유카탄 반도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지형으로 석회암 지대가 침식 작용으로 함몰돼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킬 세노테는 지상에 덩굴이 얼기설기 내려온 모습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천연 수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이빙도 즐길 수 있고 딱 직접 보시면 거대한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네, 이게 되게 주렁주렁 매달린 게 정말 신비로운데 여기서도 멋진 작품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을 보고 제가 그 세노테 입구가 새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새는 멕시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열대 우림에서 서식하는 모트라는 새인데요. 그 새의 특징이 꼬리에 긴 깃털이 달려 있어요. 그 깃털을 내려오는 햇살로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하늘을 온몸으로 담고 있는 새와 자연이 준 그런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공존의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올 한해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뭔가 저 새 모양의 그 공간에서 빛이 내려오는 모습이 내년에 희망을 주는 그림으로도 제가 해석을 그냥 하고 싶네요. 그럼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이 12월 30날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 진짜 저렇게 날개 촥 펴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또 멕시코 랜선 여행 그리고 작품까지 함께 잘 보았고요.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우리 김물길 작가님 조금만 늦게 퇴근하시라고 본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과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며 평년과 비슷한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쳐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쌓여 있는데요. 양은 많지 않지만 새벽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경상 서부 내륙에 또 한 차례 눈날림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을 제외한 이들 지역과 중부 내륙에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대기질은 무난하지만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많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보시면요. 서울,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한낮에는 서울, 춘천 1도, 청주 2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날이 조금 풀리겠지만 다음 주 초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동해안을 따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겠고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낮은 구름이 유입돼서 구름 사이로 해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큰 화재로 2022년 마무리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돌아가신 분들 신원도 빨리 확인이 되고 다치신 분들 또 유가족 분들께서도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것 같은 올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김묵기 작가님 그림처럼 밝고 좋은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약간 뻔한 고민긴 한데 또 이만한 게 없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자,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본방송 끝나고 또 바로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거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김물길 작가와 힐링 여행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하나, 둘, 셋, 상클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